요즘 미국의 헐리우드가 중국을 손절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오늘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독자분들 혹시 영화 좋아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를 정말 많이 좋아해서 장르 안 가리고 웬만하면 다 보러 갈 정도인데요. 근데 요즘 특히나 헐리우드 영화 보면 좀 뜬금없는 장면, 갑자기 역할과 크게 상관없는 중국인이 나온다던가 뭔가 중국 배경으로 갑자기 장면이 이어진다거나 이러면서 뭔가 부자연스러운데 이런 걸 느끼신 적이 있었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레이트 월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화면에도 보시지만 만리장성 중국 배경입니다. 완전히 중국 배경의 영화인데 헐리우드 배우 맷 데이먼 나와가지고 좀 어색하다. 이게 이제 흥행 참패해서 막 호평도 받고 그랬던 영화이긴 한데 이제 말 그대로 형이 거기서 왜 나와? 어색하다. 이런 것들이 많이 느껴지는 영화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만 좀 그렇게 느끼나 했는데 기사도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중국의 입김이 세질수록 헐리우드 영화는 산으로 간다. 황당한 캐릭터, 뜬금없는 광고를 넣고 스토리도 중국 입맛에 맞게 변경. 헐리우드가 중국판 할리우드라고 불리는 일명 찰리우드의 눈치를 본다. 이런 기사까지도 많이 났었는데요. 오죽하면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겁니다. 23년 동안 중국인 악당이 없다. 미국 영화에. 최근 영화계에서 어떠한 나쁜 중국인도 보지 못했을 거다. 그러고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목에도 눈치 보는 헐리우드 불편한 진실. 다들 알지만 딱히 대안은 없는. 오죽하면 외신에서도 헐리우드는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창의력을 알아서 검열하고 있다. 창의력과 상상력을 깎아내리고 있다. 이러면서 스스로 비판하는 기사도 많이 나왔었는데요. 근데 최근에 탑건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저는 정말 괜찮게 봤거든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앞에 소개해드린 것 같은 뜬금포 인물이 나온다거나 갑자기 뭐 중국 배경이 나온다던가 이야기가 산으로 가는 게 없어서 재밌었던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이유를 찾아보니까 공교롭게도 이런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드디어 활기 찾아가는 할리우드, 중국 눈치 안 본다. 이 탑건이라는 영화가 중국의 투자, 그러니까 일명 차이나 머니를 받지 않고도 성공한 기념비적인 영화가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이런 겁니다. 탑건의 주인공 톰 크루즈가 입은 이 자켓, 이 영화의 심볼이 되는 자켓인데 보면 뒤에 대만 국기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국기가 달라진 거 보이시나요? 좌와 우가 국기가 다릅니다. 이런 걸 이제 중국이 투자하면서 이제 예고편 내보낼 때 2019년에 대만 국기를 삭제해달라 요구해서 실제로 당시만 해도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헐리우드에서. 이런 게 일종의 검열인 거죠. 조금이라도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는 민감한 문제가 있으면 다 검열을 하고 헐리우드 입장에서는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눈치를 봐야만 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올해 2022년에 개봉하면서 다시 원래대로 복귀를 시켰습니다. 원래 영화에 있던 대로 대만의 국기를 되살린 채로 원본대로 내보냈는데 그러니까 제목에도 헐리우드는 더 이상 중국 검열에 꿈쩍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기사가 나올 정도로 중국 눈치를 드디어 헐리우드가 안 보기 시작했다. 오죽하면 이런 기사들이 막 나옵니다. 탑건 주인공의 자켓이 중국 공산당을 열받게 한 것 같다. 하지 말라 그랬는데 했으니까요. 오죽하면 이번 영화 제작사의 경영진도 알고 있는 거죠. 더 이상 중국 개봉을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저 심기를 건드리면은 중국 개봉 이런 거 못하게 하니까 기대 안 한다 했는데 실제로 지금 중국에서 개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도 최근에 또 개봉했던 헐리우드 영화 스파이더맨, 이건 역시 중국의 검열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중국에서 개봉을 못했죠. 여기 보시면 스파이더맨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장면이 자유의 여신상 주변에서 스파이더맨 주인공들이 멋있게 서 있거나 전투를 하는 장면이었는데 이 자유의 여신상이 마음에 안 든다. 뭔가 자유를 상징하고 이러니까 이거 빼달라. 이 장면 삭제해달라 그랬는데 이 판권 가지고 있는 소니가 거절한 겁니다. 안 된다. 오죽하면 중국이 이제 그럼 이거 화면 어둡게라도 처리해달라고 이거 시꺼멓게 처리해서 잘 안 보이게라도 해달라 그랬는데 싫다. 원본대로 간다. 이러니까 이제 결국은 중국서 스파이더맨 개봉 무산, 이 장면 삭제 요구 거절해서 그게 된 거죠. 결국은 스스로 중국 시장을 정말 포기한 거죠. 이 중국 시장이 인구수만 14억이고 영화 시장 2위 정도 하는 어마어마한 시장인데 이번에 탑건도 마찬가지지만 중국 시장을 스스로 내던진 스파이더맨은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면서 역대 6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중국을 제외하고 예전엔 중국이 없으면 큰 수익은 포기되는, 중국이 당연히 포함돼야 되는 엄청 중요한 시장이었는데 이제 중국 제외하고도 뭐 순위권에 들어가네, 큰 수익 나네 이러니까 이제 약간 분위기가 바뀌어지는 게 느껴져서 오늘 요 얘기를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미국의 헐리우드와 중국의 협력은 약 10년 정도 전부터 본격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회색 그래프 2012년 정도부터 미국, 캐나다 포함한 북미 시장의 영화 매출이 정체되기 시작합니다. 옆으로 기는 거 보이시죠? 성장을 못하니까 내부적으로 위기감이 들고 이거 큰일 났다. 영화 시장 정체다. 어떡하지? 이거 내수 갖고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마침 기회가 필요했는데 여기 밑에는 중국의 영화 매출인데요. 2012년 전부터도 급성장해오고 있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헐리우드 입장에서는 이 큰 시장이 너무나 탐났고 중국 입장에서도 이런 헐리우드의 영화,
기술 이런 것들이 필요했겠죠. 마침 서로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2012년에 공교롭게도 지금은 중국의 주석으로 있는 시진핑, 당시는 후계자였다고 합니다. 시진핑 현재 주석과 지금은 대통령이지만 당시 부통령이었던 바이든 대통령, 현 대통령이 그 당시에 만나가지고 빅딜을 한 거죠. 그 전까지는 중국에서 1년에 개봉할 수 있는 헐리우드 해외 영화가 단 10편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다 이제 제한을 걸어놨던 거죠. 근데 이때 만나가지고 34편으로 대폭 증가를 시키고요. 헐리우드가 더 공격적으로 침투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준 거죠. 그리고 수익 배분도 그동안 헐리우드가 가져가는 수익 배분은 13%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러면 이제 중국이 다 가져가는 좀 불리한 구조였는데 이제 25%까지 늘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많은 헐리우드 자본 기술이 침투할 수 있고 그런 유인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2012년에 이제 빅딜이 이루어지면서 본격적으로 중국과 헐리우드의 협력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이 만나 보니까 이게 조금 삐그덕거리는 게 많은 거예요. 워낙 지향하는 바, 생각하는 바도 너무 다른 두 국가가 만났기 때문에 뭔가 안 맞는 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미국은 표현의 자유 같은 걸 상대적으로 중요시하는 편이고 영화 같은 데서도 특히 그렇고요. 중국은 또 그 반대, 극단에 서 있다고 봐도 무방한 국가이기 때문에 특히 헐리우드 입장에서는 중국의 요구가 도를 넘어서는 거 아니냐. 최근에 중국인들을 타겟으로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아시아인 히어로를 다룬 샹치라는 영화가 2021년에 개봉을 했는데 이 영화는 정작 중국에서 상영 금지됐습니다. 결국 개봉 금지됐는데 뒷이야기로는 이 배우가 중국에 대한 비판을 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에 참여한 배우나 감독, 작가, 관계자가 조금이라도 중국의 심기를 건드린 일이 있으면 이제 얄짤이 없는 거죠. 심지어 이건 뒷이야기로 나오는 건데 샹치의 주연 이 배우가 시진핑 주석의 젊을 때랑 닮아서 그렇게까지 배우를 고를 때 신경을 써서 만들어낸 영화인데 정작 중국에선 개봉 금지되니까 헐리우드에서도 이제 벙찌는 거죠.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이제 대놓고 중국 눈치 보면서 만들었는데 뭐 개봉도 못하니까. 오죽하면 이런 사례도 있었는데요. 좀 웃겨가지고 가져왔는데 곰돌이푸 애니메이션 한 번씩 보셨을 텐데 요 만화를 실사화한 이 영화를 개봉을 금지했습니다. 곰돌이푸가 시진핑 주석을 닮았다는 이유 하나로. 물론 이제 여러 핑계를 댔지만 정치적 저항의 상징이 돼서 실제로 중국에서는 곰돌이푸 관련 언급도 금지에 가깝다고 해요. 삭제가 된다고 합니다. 내용을 올리면. 그리고 상하이 디즈니랜드에만 곰돌이푸 캐릭터가 없다고 합니다. 혹시 맞는지 정말 맞는지 댓글 한번 달아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럴 정도로 지금 너무 검열이 심하고 할리우드 입장에서는 눈치를 계속 봐야 되니까 계속 삐그덕거려 왔던 거죠. 그 외에도 요구사항들이 정말 많았다고 합니다. 이 월드워 Z 좀비 나오는 그런 영화였는데 좀비 바이러스 발생지를 중국이 아니라 러시아로, 원래 이제 중국 배경이었는데 러시아로 변경해달라 그래서 완전 설정 자체를 바꾸기도 했다고 하고, 비슷하게 헐리우드 배우 이제 중국의 민감한 이슈를 이제 비판했다는 이유로 그 다음부터는 헐리우드 영화에도 출연 못하게 막았다고 합니다. 리처드 기어 중국 때문에 헐리우드 출연도 힘들어져. 중국 영화에 못 나오는 게 아니고 이 배우분이 출연하는 곳마다 야 나 투자 안 한다, 이 사람 나오면 투자 못 한다, 이런 식으로 입김을 불어넣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영화계 여러 방면으로 지나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요. 이런 상황이 이어지니까 슬슬 서로 손절, 헤어지려는 결별하는 움직임이 여러 곳에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보시면 중국의 글로벌 영화사 인수 추이가 2018년에는 61건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와, 중국 자본이 뭐 헐리우드의 주요 영화사들을 다 침투한 거죠. 그때도 기사가 많이 났었는데 야 이러다가 중국이 다 먹는 거 아니냐 막 이런 걱정이 될 정도로 많았는데, 코로나 이후에 급감하면서 올해 상반기까지는 한 건에 불과할 정도로 중국 자본이 더 이상 헐리우드에 들어오지 않는 정도로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불과 몇 년 전 이 협력하던 초창기 때만 해도 중국 자본들이 헐리우드 인수한다는 기사가 쏟아져 나왔었거든요. 여기 보면 중국의 재벌 완다 회장, 당시 이제 부동산 최고 재벌로도 손꼽혔던 이 완다 그룹의 회장이 디즈니 넘어서겠다, 세계 엔터테인먼트를 다 잡아먹겠다, 이런 포부를 대놓고 밝히기도 하고요. 미국의 거대 스튜디오까지 잡아먹는다는 소리도 있었는데, 이런 거 영화 보러 가시면 레전더리라는 요 로고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중국 자본한테 다 먹혔죠. 주라기 월드나 인터스텔라 이런 명 시리즈 작품을 만든 이런 스튜디오도 이제 다 인수를 했었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헐리우드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보여주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과 알리바바의 창업주 마윈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둘이 껴안고 있죠. 당시에 이제 알리바바가 영화사까지 진출해서 알리바바 픽처스라는 회사가 스티븐 스필버그의 이 회사 지분을 인수하면서 협업을 발표하는 거죠. 돈 지원해주고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영화 협업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2016년 불과 몇 년 전에만 해도 중국 자본이 어마어마하게 침투했었는데 이게 쫙쫙쫙 줄어들면서 작년에는 손 털고 나가는 움직임까지 보였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완다그룹이 미국에 상장도 돼 있죠. 대표 영화사 중에 하나인 AMC, 우리나라로 치면 뭐 메가박스나 CGV 이런 급의 영화사를 아예 인수했었죠. 100% 지분 인수했다가 작년 기준으로 대부분 매각하고 나갔습니다. 지금 조금 남아있는데요. 뭐 경영권도 포기하고
사실상 다 털고 나갔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 이게 AMC라는 영화 회사 주가 차트입니다. 딱 2012년, 13년에 완다그룹이 AMC라는 영화사를 잡아먹은 다음에요. 상장을 시킵니다. 상장을 시키고 공교롭게도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이 AMC라는 영화 회사가 폭등을 했었죠. 뭐 몇십 배에 올랐었죠. 대표적인 미국의 일명 밈 주식이라 그래서 테마주에 꼽혀가지고 이럴 때 진짜 기가 막히게 고점 부근에서 지분을 다 털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좀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다 털고 나갔다. 이런 것도 차트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대표적인 이 헐리우드와 중국 자본의 결별 사례가 되겠습니다. 헐리우드만 중국을 손절하고 벗어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중국인들도 최근 들어서 헐리우드를 외면하는 게 더 커졌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작년에 2021년에 중국 내에서 개봉한 일명 국뽕영화, 중국 국뽕영화가 대박이 나가지고 중국 내부에서도 이거 봐라, 헐리우드 필요 없다, 우리가 만들자, 이제 이런 움직임이 더 커졌다고 합니다. 강력한 내수시장 구축, 마블 떠난 자리는 애국주의, 중국 관객도 이런 걸 선호한다. 진짜 놀라운 게 진짜 중국 시장이 크긴 큰 게 이 2021년 9월에 개봉한 장진호라는 이 영화가 중국 역대 흥행 1위를 차지하고요. 중국에서 1등 하니까 바로 전 세계에서 매출 1등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 우스갯소리로 중국인들 한 명씩만 이 영화 봐도 14억이다, 어마어마하다, 뭐 이런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했었는데 정말 그렇게 되는 거죠. 중국 내에서만 1등하면 뭐 진짜 전 세계 1등이라는 얘기가 입증이 된 건데, 마침 또 시점도 반미 감정도 높을 때고 또 애국심도 또 필요할 때니까 맞닥뜨려서 분위기가 이렇게 형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한국 전쟁 당시에 미군의 패배를 묘사하고 뭐 중국인들의 이제 승리, 희생, 멋진 전투 이런 것들을 강조한 영화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타니까 중국에서도 그래, 우리가 그냥 하자, 이제 헐리우드한테 의존하지 말자. 안 그래도 지금 미국하고 사이 안 좋고 앞으로 미중 갈등 일어날 텐데, 마침 2022년 초에 14차 5개년 중국 드라마 발전 계획을 중국에서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중국 국가 주도로 문화 강국, 일명 소프트 파워를 키우자, 이제 헐리우드에 의존하지 말자. 그래서 실제로 2035년 2035 문화 강국을 건설한다는 중장기 목표 아래에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까지 발표한 겁니다. 디즈니나 넷플릭스 이런 헐리우드 미디어 컨텐츠에 종속되지 말고 중국이 주도하자, 의존하지 말자, 탈피하자, 이런 얘기들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헐리우드도 뭐 이제 중국 눈치 보고 만든 영화들 폭망하니까 대표적으로 코로나 시기에 기대 엄청 하고 만들었던 뮬란이라는 영화, 대놓고 중국 배우와 중국 배경을 만들어서 디즈니가 야심차게 노려봤는데, 물론 다양한 복합적인 이유들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또 참패했기 때문에 이제는 중국 눈치 봐봤자 의미가 없다, 이거 도대체 돈만 들이고, 예전에는 중국에서 만들면 그래도 제작비는 건졌다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는 제작비도 못 건질 뿐더러 미국 본토에서도 이러면 반감만 더 커지고 사람들이 안 본다, 이래서 회의론이 헐리우드에서도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앞서 소개해드린 이 탑건이 신호탄을 쏜 거 아니냐, 중국 자본 없어도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걸 보여준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이 탑건이 저도 재밌게 봤지만 탐 크루즈 개인 경력 사상 최고 수익, 중국에서 개봉 안 하고도 글로벌 10억 달러 돌파했다고 하는데, 탐 크루즈 개인 영화 찍은 거에서도 워낙 유명한 배우잖아요. 뭐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가 1위였는데 그거보다도 훨씬 많은 돈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 수익 기록하고, 올해 지금까지 나온 영화, 북미에 개봉한 영화 중에 최고 수익 기록하고 있으면서 이제 진짜 중국 돈으로부터 독립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힘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마침 코로나 이후로 영화 시장이 안 그래도 쪼그라들긴 했는데, 지금 중국이 코로나 봉쇄를 상반기에 했었기 때문에 규모가 쪼그라들었는데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지만, 또 미국이 올해는 다시 또 탈환을 할 것 같다고 또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더 많이 나오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소개해드린 다양한 이유로 최근 10년 동안의 연애,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고 지금 이혼 절차 앞두고 있다,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 이런 재밌는 표현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사례 보면서 요즘 미중 갈등, 신냉전 이런 단어들이 주식 투자, 금융 쪽이나 반도체나 AI, 기술 패권 이런 데서만 일어나고 있는 줄 알았는데, 헐리우드, 크게 보면 문화계에서도 신냉전, 동반자에서 이제 확실히 적으로 가는 이런 분위기로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서 정리해봤는데요. 이 부분에 직접적인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또 어떻게 영향을 줄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영화, 문화 산업 측면에서의 신냉전 흐름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꿀정보 가득한 꿀단지로 돌아오겠습니다.